3. 긍정 심리학으로 본 행복. 몰입의 즐거움. 긍정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대표 강점을 깨닫게 되면 이를 생활에 자꾸 활용함으로써 더욱 행복하고 충실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강점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게 된다. 그 일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긍정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플로우라고 부르는데 몰입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헝가리 출신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으며 나중에도 그때를 만족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플로우 상태를 유발하는 재미있고 창의적인 활동은 좁은 길에서 차를 돌리는 기술에서 살사 댄스의 스텝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우리 모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다. 순간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조차 망각하고 몰입하는 즐거움 또한 잘 알고 있다. 나는 플로우를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혀를 쏙 내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떤 일에 빠져드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색칠하기에 푹 빠져있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리처드 스티븐스, BBC 행복위원회 위원. 실제로 무엇이든 플로우 활동이 될 수 있다. 독서, 수학, 방정식 풀기, 이야기 들려주기, 심지어는 사람 사귀기 등 몰입할 수 있다면 뭐든 상관없다. 갖가지 플로우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도전이 필요하며 기술을 요한다. 집중을 해야 하며 자신을 잊을 정도로 몸과 마음을 온통 쏟아붓는다. 명확한 목적이 있다. 신속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든다. 통제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망각한다. 시간 감각을 잃는다. 셀리그먼 교수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행복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행복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억지로 뭔가를 할 때는 자신이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마련이다. 스티븐스는 긍정심리학에 이들의 사상과 방법을 혼합하여 슬라우 행복하게 만들기에 자원자들에게 행복을 실천하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자원자들은 처음에는 플라우의 개념을 낯설어 했지만 나중에는 잘 이해했고 그들 중 대다수가 다양한 상황에서 플로우를 경험했다. 자원자 중 한 명은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들려주었다. 전 시험 공부를 하느라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나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오자고 했어요. 5분 정도 쳤을까 어느새 시험 같은 건 깡그리 잊고 배드민턴 치는 재미에 쏙 빠졌어요. 집으로 올 때는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죠. 또 다른 자원자는 노래를 부르는 재미에 빠져서 어느새 말을 더듬는 습관을 고치게 되었다. 무대에 올라가 관객과 호흡하며 노래를 부르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번 실험에 참여하면서 한 번도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정말 축 처져 지냈는데 이제 활력으로 넘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자원자는 교통체증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플로우를 발견했다고 한다.
길이 막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가보기로 했죠. 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저는 길 안내를 맡기로 했어요. 사실 전 길 안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고 집에 무사히 도착했을 땐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교통체증처럼 짜증스러울 뻔한 경험을 행복한 모험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더욱 기뻤어요. 슬라우 프로젝트를 위해 리처드 스티븐스는 동료 제인 헨리, 린다, 콜레트, 네비아 물란과 함께 행복 실천법 또는 행복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여 자원자들이 각자 생활에 적용해 보도록 했다. 이 행복 도구에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플로우를 경험하도록 돕는 훈련도 들어있었다. 자신의 플로우 찾아내기. 플로우 또는 내면의 기쁨은 흥분, 환희, 기쁨, 활기와 행복을 주는 일에서 느낄 수 있다. 사람마다 플로우에 빠져드는 방법은 제각각이다. 축구를 하면서 경험하거나 체육관에서 플로우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거나 아이들과 놀면서 플로우를 느낄 수도 있다. 파티를 가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플로우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생활에서 더 많은 플로우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볼 것인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 생각해보고 떠오른 것들을 아래에 적어보라.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글을 볼 때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매일매일이 점점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즐겁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서 머릿속에서 노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무아지경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슬라우 자원자. 왜 플로우라고 부를까? 칙센트 미아이 교수는 자신의 독창적인 저서인 플로우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서에서 플로우라는 용어는 면담을 했던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라고 밝혔다. 후에 셀리 금원도 그런 대답을 한 바 있다. 면담에서 칙센트 미아이 교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웠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마치 흐름, 플로우에 몸을 맡긴 것 같았다고 대답했다. 이런 몰입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은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 이것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몰입 경험은 문화, 사회적 계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즐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칙센트 미아이 교수는 발견했다. 칙센트 미아이 교수가 밝힌 몰입의 비결은 일을 몰입 활동으로 바꾸고 부모, 배우자나 연인, 아이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즐기는 것이다. 마당에 풀을 뽑거나 집안일처럼 늘 하는 일이라도 목표와 규칙을 정해놓고 한다면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리처드 스티븐스는 슬라우 프로젝트의 자원자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해 지루한 업무를 더욱 즐겁게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일을 즐길 것인지 말 것인지는 모두 당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자원자들은 집안일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 갖가지 묘안을 짜냈다. 예를 들면 재빨리 설거지를 한다든가 정성스럽게
가구에 광을 내거나 흥겨운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에 맞춰 청소기를 돌리는 것 등이다.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할 일을 재빨리 해치워버릴 수도 있다. 게임을 생각할 때처럼 목표와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일에 열중할 생각이라면 그 일을 게임처럼 즐기고 관심을 쏟아라. 그러면 그 일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 12가지. 심리학자들은 긍정적인 기분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 생활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12가지 방법들을 실천해보자. 1. 좋아하는 일을 하라. 2. 즐겁게 행동하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낙천주의자이며 외향적인 사람인 척하라. 여러 실험을 보면 자긍심이 높은 사람인 척 행동한 사람은 자신을 좀 더 좋아하기 시작했다. 3.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신이다. 자책하거나 자신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말라. 4. 자신에게 작은 보상이나 선물을 함으로써 매일 현재를 살아라. 그럴 만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5. 친구와 가족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라.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집이나 높은 소득보다 친구와 가족이 더 중요하다. 6. 현재를 즐기라. 문제가 발생하면 낙천적으로 생각하라. 문제를 과장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으면 행복의 바탕이 되는 중심을 찾을 수 있다. 7.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라.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맛보고 햇빛을 받아 푸르름을 더해가는 실록을 즐기라. 심리학자들은 즐거운 순간을 마음속 사진에 담아두면 스트레스를 훨씬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 8. 시간을 잘 관리하라. 상위 목표를 세우라. 그리고 그 목표를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로 나누라.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을 잘 관리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9. 스트레스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준비하라. 신앙이든 긍정적 사고든 다 좋다. 예를 들면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나갔어. 날 쓰러뜨릴 수 없어. 오히려 더 강하게 할 뿐이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난 끄떡없었어. 와 같은 생각을 하라. 10. 음악을 들으라. 휴식과 자극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게다가 머리 회전도 빨라진다. 11.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라. 안락의자에 앉아서 하는 일보다 사람을 훨씬 행복하게 만든다. 정원을 가꾸거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집에서 TV를 보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 12. 자투리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라. 친구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해보라. 요즘 사회에서는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다고 BBC 행복위원회의 제시카 프라이스 존슨은 말한다. 우리는 뭔가를 하느라 항상 바쁘다. 하지만 생각을 하거나 느끼느라 바쁜 사람은 없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진다면 훨씬
유익할 것이다. 긍정적인 경험에 집중하라. 사고의 변화와 행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면 우선 매일같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라. 어떤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잠시 여유를 가지고 잘 되었던 일들을 떠올려보라. 즐거웠던 대화, 마음에 꼭 들었던 헤어스타일 또는 출근길에 비가 오지 않았던 것 등등 뭐든 좋다. 항상이나 절대로라는 관점에서 나쁜 일을 본다면 비관적인 성격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셀리그먼은 충고한다. 하지만 가끔이나 지난번에는 이라는 관점으로 나쁜 일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낙천적인 성격의 사람이다. 나는 당연한 일이란 없으며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하려 합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적어보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 인생에서 추억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슬라우 자원자. 리처드 스티븐스는 자원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기분인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과 자꾸 비교하다 보면 결국 불행해질 뿐이다. 남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을 바꿔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면의 비관적인 목소리를 물리쳐라. 긍정 심리학에서는 과거를 탓하는 습관을 잘못된 태도라고 말한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과거를 탓하는 태도는 과거에 겪은 불쾌한 경험에 기인한 나쁜 습관일 뿐이다. 가령 부모님이 엄격한 탓이라거나 어린 시절에 다툰 기억이나 무서운 선생님 핑계를 대는 것 말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비롯한 것처럼 보이기에 이 사실을 진저리처럼 맹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을까봐 두려워한다고 해서 정말 그런 것은 아니다. 적어도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는 비관적인 목소리와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결과를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살을 빼기 위해 식사 조절을 하던 사람이 한번 과식을 한 후 난 이제 돼지야 라고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포기해버린다면 잘못된 진실에 사로잡히게 될 뿐이다. 좀 덜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바라볼 수 없는지 자문해보라. 슬라우 행복하게 만들기에 도움을 준 심리치료사인 네비아 뮬라는 부정적인 기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먼저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동원해서 부정적인 사건 하나가 다른 감정까지 물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했다. 먼저 비관적인 생각을 재구성하려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비관적인 생각을 인정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연구 자료를 보면 머릿속에 새로운 습관의 경로를 만드는 데는 총 21일이 걸리며 배운 것을 머릿속에 단단히 박아 습관적인 활동이 되게 하려면 다시 63일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끼겠지만 자꾸 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질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잠까지 설쳐가면서 한밤중에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라. 그 대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지금은 한밤중이야. 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상태가 아니지. 그러니 내일 생각하자.
무엇보다도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자신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을 2번 벌주는 일이다.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내일은 좋아질 거라고 믿으니 정말 좋습니다. 슬라우 자원자.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할까? 목표 달성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기 전에 먼저 다음을 생각해보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장차 이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고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목표를 달성하면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아무리 일 중독자라 해도 사장님과 골프를 치는 것보다 2살배기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즐겁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슬라우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 워크숍에서 리처드 스티브스 팀은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 다독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그래서 그의 팀은 자원자들이 자신을 아끼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장려했다. 자신을 아끼는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 리처드 스티브스는 6명을 선발해 건강 온천에 보냈다. 참가자들은 부유 탱크, 가로 열고 암 실내에 설치한 온수 탱크, 스트레스 치료 장치, 가로 닫고 부유 탱크에 들어가 긴장을 풀고 마사지와 아로마 테라피를 받았다. 친절과 감사는 행복을 배가시킨다. 남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셈이다 라고 리처드 스티븐스는 말한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은 남을 더 많이 도와준다. 다시 말해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누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주워주라.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양보하라. 하다못해 남을 위해 문을 열어주라. 친절이야말로 행복을 키우는 비결이다. 슬라우 행복하게 만들기의 자원자 중에는 좀 더 친절해지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해했다. 한 사람은 동료에게 칭찬을 건넸다고 말했다. 제 칭찬을 듣고 표정이 환해지더군요. 정말 좋았어요. 전 그 상황을 진심으로 즐겼죠. 또한 리처드 스티븐스는 우리가 남에게 느끼는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베풀어준 친절을 정말 고맙게 여긴다면 반드시 고맙다고 얘기해야 한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당신이 달려와서 탈 때까지 버스를 출발시키지 않은 운전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의 삶에 특별한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행동으로 그 사람들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도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스티븐스는 감사 파티를 열어 슬라우의 자원자들을 참석하게 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든 자신에게 특별한 소중한 사람을 청했다. 어머니라고 말한 여자가 2이 있었고 친한 친구들이라고 말한 사람도 2명 있었다. 자신의 배우자라고 말한 사람도 2명이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글을 써서 액자에 끼우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포장을 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파티에 초대했고 감사의 글을 사람들 앞에서 읽었다. 그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참가자들과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스티븐스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모종의 계기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 이번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행복은 아주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된다. 마음속에 항상 사랑을 간직하고 좋았던 일들을 늘 떠올리세요. 브룩 쉴즈, 미국의 영화배우. 긍정적인 사고 실천법.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고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음에 나온 몇 가지 제안을 실천하다 보면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즐거운 일을 생각하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좋았던 일과 인생에서 행복했던 일을 생각해 보라. 나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생각하라.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순간마다 자신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라. 연습을 통해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잠시 동안이라도 좋아하는 일을 해보라. 앞으로 몇 주 동안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수시로 읽어보라. 자신을 격려하고 아끼는 방법.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시기에는 행복을 되찾을 방법이 필요하다.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보라. 다음에 몇 가지 도움사항이 나와 있다. 30분 동안 쉬거나 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니면 여유를 가지거나 아로마 테라피 목욕을 한다. 교회나 공원으로 산책을 간다. 아니면 정원이나 화분을 돌본다. 음악 감상을 하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본다. 머리 손질을 하거나 얼굴이나 몸에 마사지를 한다. 아니면 치료나 상담을 받는다. 바자회에 가서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거나 수영이나 사우나를 하거나 낚시를 하거나 테니스를 친다. 지금의 감정을 글로 옮기거나 편지나 시를 쓴다. 영감을 주는 책을 읽는다. 상상력을 동원해 이 목록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보라. 자신의 환경과 취향을 고려해야 한다.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는 매주 꼭 실천하라. 진심으로 경험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아끼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기록해보라. 그리고 자주 읽어보라.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